여러분, 동네 맛집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요, 울산 대왕암공원 옆에 있는 한 식당의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평범한 가게가 아주 강력한 디지털 설계도를 그려나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청사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평범한 식당을 랜드마크로 만드는 거요? 물론 맛은 기본이죠.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하지만 수많은 맛집들 사이에서 고객이 바로 우리 가게를 선택하게 만드는 건 결국 온라인에서 들려주는 명확하고 또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이야기는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바로 울산 대왕암공원이라는 정말 최고의 관광지에 자리 잡은 산 너머 남촌이라는 곳이에요. 와, 위치만 봐도 잠재력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온라인에서는 그 매력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뭐랄까, 목소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식당의 프로필을 한번 쭉 보세요. 꼭 병원의 환자 진료 기록부 같지 않나요? 위치 좋고 대표 메뉴 확실하고 주차나 룸 같은 장점도 있는데 문제는 온라인 정체성이 여러 플랫폼에 그냥 막 흩어져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에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특별한 도구를 사용해서 인터넷 세상이 이 식당에 대해 과연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수많은 메아리들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볼 겁니다. 바로 의미 연결망 분석이라는 방법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 식당의 디지털 DNA 주도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이 식당을 얘기할 때 어떤 단어들을 주로 같이 사용하는지 그 관계망을 들여다보는 거죠. 분석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이 식당의 온라인 정체성의 가장 중심에는요, 산 너머 남촌이라는 가게 이름, 울산 대왕암점이라는 위치, 그리고 시래기 코다리찜이라는 대표 메뉴가 아주 단단하게 얽혀서 중심을 딱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식당의 현재 기본 골격인 셈이죠. 그리고 데이터가 보여주는 건 역시나 시래기 코다리찜이 확실한 주인공이라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그냥 배고플 때 찾는 게 아니라 점심 식사, 가족 외식, 단체 모임처럼 좀 더 특별한 상황에서 이곳을 떠올린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한 식당 그 이상이라는 거죠. 아, 이 슬라이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보세요. 무료 주차, 개별 룸, 예약 가능, 이런 편의성 요소들이 전부 언급되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히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이나 차를 몰고 온 관광객들이 식당을 고를 때 이런 정보들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진단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를 쭉 훑어봤으니까요. 이 식당의 현재 디지털 건강 상태가 어떤지 강점과 약점을 명확하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딱 보시면 강점과 약점이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을 보세요. 메뉴 확실하고 주차장이나 룸 같은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고 위치도 관광지 옆이라 최고예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정작 가게 자체의 목소리는 너무 약하고요. 공원 근처에서 점심 먹을 만한 데 없나?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딱 사로잡을 콘텐츠가 없다는 거.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진단까지 마쳤으니까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네, 바로 처방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또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6단계 실행 계획, 일종의 처방전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처방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 가게를 고객의 머릿속에 단 한 문장으로 각인시킬 핵심 메시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강점들을 하나로 꽉 묶어서 고객에게 던지는 강력한 한 방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바로 이런 문장입니다. 대왕암 공원 근처에서 든든하게 먹기 좋은 시래기 코다리찜 맛집. 어때요? 이 한 문장에 대왕암 공원이라는 위치, 시래기 코다리찜이라는 메뉴, 그리고 든든한 식사라는 상황적인 가치까지 전부 다 담겨 있죠. 간결하지만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다음은 키워드를 아주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겁니다. 고객이 우리 가게를 처음 알게 되고 관심을 갖고 최종적으로 예약하기까지의 그 여정을 따라서 3단계 깔때기 구조로 키워드를 설계하는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1단계에서는 울산 동구 맛집처럼 넓은 키워드로 사람들을 우리 가게로 들어오게 만들고요. 2단계에서는 가족 외식하기 좋은 곳처럼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정보를 주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산 너머 남촌 메뉴나 예약처럼 구매 직전에 고객을 확실하게 붙잡는 거죠. 세 번째 처방은 우리 가게의 온라인 정문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손보는 겁니다. 고객이 딱 들어왔을 때 첫 3초 안에 바로 여기다 하는 생각이 들게끔 관광, 메뉴, 편의성 같은 핵심 정보를 맨 앞에 딱 배치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전략은 정말 영리한 방법이에요. 그냥 맛있었어요 같은 막연한 리뷰가 아니라 주차가 너무 편해서 좋았어요 라든지 대왕암 공원 구경하고 와서 먹으니까 꿀맛이네요 같은 구체적인 후기를 남기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고객 리뷰 하나하나가 또 다른 검색 가능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5번째는 철저하게 관광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이 스마트폰으로 뭘 검색할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대왕암 공원 구경 후 뭐 먹지?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블로그 글이나 영상을 직접 만드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6번째입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 바로 디지털 대청소예요. 블로그, 인스타그램, 네이버 모든 채널에 메뉴 정보가 가격부터 사진까지 전부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고객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그려온 이 청사진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건 단순히 맛집 홍보 방법을 넘어섭니다. 평범한 식당에서 출발해서 일관된 스토리를 가진 하나의 목적지로 거듭나는 과정, 바로 그 이야기였습니다. 이 슬라이드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변화하기 전에는 그냥 공원 근처 코다리쯤 집이었어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죠. 하지만 변화 후에는 어떻습니까? 대왕암 공원 방문 후 가족과 식사하기 가장 좋은 주차 편한 곳이 됐죠. 고객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략적인 스토리텔링의 힘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게,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온라인 세상에서 어떤 이야기로 알려져 있나요?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우연히 만들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의도를 가지고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가고 있나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시간입니다.